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저희 집은 자식이라고는 딸랑 딸만 둘인데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사실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는 저희 집 트러블 메이커인 두 남자 때문이에요. 바로 무등산 호랑이 친정아빠와 부산갈매기, 제 남편이죠. 별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두 남자는 지역 감정이 있는 상반된 두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삐걱거리죠. 제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을 찾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이요.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았던 그날, 하필 TV에선 기아와 롯데의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술상을 앞에 놓고 야구 중계를 보던 두 남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선수의 활약에 따라 희비가 오갔고, 그러다가 빈볼 시비가 붙자 결국 일촉즉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어지간하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처지에 장인 기분을 맞춰줄 법도 한데 제 남편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부산 스타일의 육두문자를 날리며 상대 선수를 조롱했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빠는 걸쭉한 남도 스타일 욕으로 맞받아치며 눈에 불을 켜셨죠. 그래도 두 남자 모두 성인인데 뭔 일이야 있겠냐 했던 저와 엄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술상이 현관 앞까지 날아가지 뭐예요. 심상치 않은 조짐에 거실로 나가보니 글쎄 거실 벽에 시뻘건 골뱅이 무침 국수사리가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사방에 붙어있고 바닥엔 깨진 술잔과 술병이 쓰러져 있더군요. 그보다 더 가관인 건 두 남자였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는 죽일 듯 서로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순간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 생각했어요. 이 시방 뭐라 했냐? 실수? 저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면 시방 나가 네 뺨따구를 쳐도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 것이여. 근께 눈깔 똑바로 뜨고 봐라잉. 아, 뭐라카노. 아버님이 뭘 좀 몰라가 그락하는 건 그냥 넘어가 드릴 수 있는데 지가 잘못 봤다카는 건 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이소. 그날 TV에서 기아와 롯데 선수들의 벤치 클리어링 장면이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 집 거실에선 장인과 사위의 멱살잡이 장면이 연출되었답니다. 엄마와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두 눈만 의심할 뿐이었죠. 어린 여동생은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전화기를 들고 설쳤고, 두 남자는 1시간 가까이 서로의 멱살을 쥔 채 기싸움을 이어나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 두 사람한테 확 뿌리고는 소리치셨죠. 둘 다 그만 못해, 이 미친 망아지 새끼들아! 이후 엄마의 입에서는 개나리, 미나리는 명함도 못 내밀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고, 그 욕을 고스란히 듣게 된 두 남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마른 침만 꼴깍 삼켜야 했어요. 난생 처음 엄마의 신기에 가까운 욕설을 듣게 된 여동생은 연신 대박을 외쳐댔고요. 이미 일찌감치 이모들을 통해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던 저는 남편한테 창피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사실 저희 엄마가 소시적에 껌 좀 씻던 분이거든요. 신혼 초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저희 외가를 찾아가 외할아버지한테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고 땡깡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조신한 여성으로 거듭난 건 제가 태어나고부터였대요. 엄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은 거죠. 아무튼 엄마의 커밍아웃 덕분에 그날의 싸움은 조용히 끝났고 남편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 일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죠. 나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정은 그놈하고 네 결혼은 없는 것이여. 아가, 그랑께 똑똑히 들어라잉. 네 아베 죽이고 결혼을 하든 딴 놈을 찾든 택일려야 할 것이여. 알아듣겄냐? 천천벽력 같은 소리에 전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단식을 시작했고, 처음엔 눈 하나 깜빡 안 턴 아빠는 제가 일주일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자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딸 자식 잡는 남편이랑은 더는 못 산다고 가방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아빠가 꼬리를 내리는데 한 몫을 했고요. 결국 아빠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그냥 받아주는 건 안 되고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야구 경기를 볼 때 특정 팀에 대해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이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고 조건을 다셨어요. 아빠의 요구 조건을 들은 남편은 일단 사위된 입장으로서 장인 멱살을 잡은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지만 아버님 또한 특정 팀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맞섰죠. 그러자 중간에서 이 상황을 조율하던 엄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두 사람은 평생 야구 중계를 볼 수 없어. 더 이상 토달면 나도 못 참아. 알았어? 엄마의 결정에 아빠와 남편은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친 끝에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문제는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였어요. 시댁에서는 부산에 내려와 했으면 했고 친가에선 광주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정작 저희도 그렇고 시댁은 서울에 있는데 말이죠. 아빠는 마음에도 안 드는 사위한테 귀한 딸을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 정도 배려도 못 해주냐고 남편을 불러다 항의했고 시댁에선 저를 따로 불러 원래 이럴 땐 시댁에 맞추는 거라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장인과 사위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 된 집안 싸움이라 엄마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차라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치아라, 결혼식 안 하면 된다 아이가. 니 맘 단단히 묵어라. 오빠야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는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고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됐고 결혼식은 서울서 합니다.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온다 하는 분들은 오지 말라 카이소. 안 된다 카모 결혼식 안 할랍니다. 둘이 가가 혼인신고하고 바로 살랍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선언에 양가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남편 뜻에 따라 서울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 앞에는 부산과 광주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로 가득했고 덕분에 결혼 비용 지출은 늘었지만 무사히 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결혼식 사진을 보면 양가 친인척분들의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했지만 우리 결혼식을 치른 것만으로 다행인걸요. 힘겨운 결혼식 후에도 아빠와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어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상황은 거의 진돗개 하나 발령 상태에 준하는 수준이었죠. 아빠와 남편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열을 올리며 정치 얘기를 꺼냈고 식구가 모여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날아가기도 부지기수였어요. 결국 이번에도 엄마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죠.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은 엄마는 종이와 펜을 들고 와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종이에는 가정준칙이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는 제1조항에 이렇게 써넣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공간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금한다. 어길시 이혼. 그리고는
종이를 거실 벽 중앙에 떡하니 붙여놓으셨죠. 아빠와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엄마 성격을 아는 두 남자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우리 집의 가정준칙은 나날이 조항이 늘어만 갔고 1년도 안 돼 종이가 꽉 차서 그 위에 새 종이를 덧붙여야 했죠. 동생은 이러다 똥 싸는 것도 금지될 판이라며 아빠와 제 남편을 놀려댔어요. 그쯤 되자 두 남자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따, 나가 내 집서 뭔 말을 못해요. 이것이 집이여? 감옥이제? 저 쓱을 놈이 확 되져불던가 나가 되져불던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야. 저희 남편도 친정에 갈 때마다 인상 쓰며 꿍얼대기 마찬가지였어요. 천지 삐까리가 여잔데 내 만다꾼이랑 결혼을 해갖고 이 지랄을 하고 사노. 미쳤다. 장인과 사위 관계가 이렇다 보니 저 역시 친정을 찾는 일이 점점 줄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늘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이 컸는지 기가 많이 죽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아빠는 방에서 이불을 싸매고 누워있던 남편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이 쓰글놈아, 잠이 쳐 오냐? 나가서 공사판을 띄워도 시원찮을 판에 나가 딴 것은 참아도 내 새끼 굶기는 것은 보들 못혀. 나가 이런 꼴 보자고 딸 다시 키워? 니깟 놈한테 줬는 줄 아냐? 똑똑히 들어라잉. 앞으로 3개월 안에 직장 못 들어가면 니는 내 손에 죽어. 내 새끼 눈에 눈물 나도 닌 내 손에 죽어. 그니께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트럭을 몰든 돈 벌어와야. 안 있나고 뭐하냐? 울고 싶은 사람 뺨치는 격으로 아빠는 남편을 자극했고 아기 바친 남편은 그날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40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화난 얼굴로 집에 왔더라고요. 드디어 취직을 했다면서요. 뭐? 덤프트럭 기사? 아빠가 한 말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런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처음엔 버스라도 몰 생각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트럭 기사 수입이 꽤 짭짤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모르나? 내 부산 갈매기다. 내 일이 안 죽는다. 트럭 몰아가 돈 왕창 벌어다 안겨줄 기다. 그래가 고마 콱 장인 코를 눌러줄 기다. 니 지키봐라. 내 하나 못하나. 대학 졸업 이후 책상 앞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남편은 그렇게 덤프트럭을 몰게 되었고 전국을 돌며 운전을 했어요. 사위가 트럭을 몬다는 소식을 접한 아빠는 한숨을 푹 쉬셨지만 그래도 식구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의외로 이 일이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남들 자는 새벽 시간에 일찍 현장으로 출근해야 해서 아침잠이 많은 남편으로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중간 소개업자들의 횡포를 참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남편은 잘 버텨주었죠. 그렇게 남편은 덤프트럭 기사로 5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사이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예비 제부는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에 다니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매너도 좋고 저희 아빠한테는 어찌나 아들처럼 살갑게 굴던지 제 남편과 엄청 비교가 될 정도였죠.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온 날 장인의 멱살을 잡았던 큰 사위와 다르게 고급 양주를 사들고 와선
아빠 말에 고분고분하게 구는 둘째 사윗감이 아빠는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비 둘째 사위를 칭찬하는 걸로도 모자라 눈에 가시인 제 남편과 대놓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큰 사위가 덤프트럭 모는 걸 못마땅해 하던 참이라 더 그랬나 봐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들 남편이었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성질이 많이 죽은 건지 아니면 둘째 제부의 스펙 앞에 기가 눌린 건지 남편은 술잔만 기울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시키 저거 뭐 있는데? 싸한 게 뭐 있어 저거.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같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있긴 뭐가 있어. 사람 능력 있고 깔끔하고 누가 봐도 1등 남편감인데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만해.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만 초라해져. 아니다. 저거 분명 뭐 있다. 딴 사람은 다 속여도 내는 못 속인다. 지켜봐라. 내가 찾나 못 찾나. 남편의 이런 반응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사귀게 된 것도 바로 남편의 이런 의심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의 용돈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감당하고 있던 터였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주말에 하루 정도 데이트하는 것 외에는 저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 체면에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고 또 취업 준비 중에 시간을 많이 뺏기도 뭐해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날은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도 하고 2차로 맥주를 마시러 단골 호프집에 들린 참이었어요. 저는 1000일 선물로 준비한 전자사전을 남자친구한테 건넸죠.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형편을 다 아는 처지에 선물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편지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좀 서운하긴 했어요. 미안, 내가 취직하면 그때 10배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자기야, 요즘 퇴근 몇 시에 해? 퇴근하고 헬스장 다닌다고 했지? 운동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 헬스? 다니긴 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주 안 가게 되네. 그건 왜? 아니, 건강관리 잘하나 해서. 운동 안 갈 땐 퇴근 후에 뭐해? 사람들 만나? 종로나 해화동에서? 제 일과를 캐묻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혹시 내가 딴 남자한테 눈 돌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심시켜줄 요량으로 다이어리를 보여주며 일정을 알려줬죠. 그제야 남자친구는 안심이 되는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화장실에 간 남친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였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 들으라는 듯 그러는 거예요. 바이다. 전마 저거 100% 여자 있다. 저기요. 고마 치아 부소. 난데없는 참견에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쪽이 뭔데 참견이에요? 나 알아요? 웃겨 정말. 내기할까요? 전마 지금 딴 여자랑 통화하고 있을 깁니다. 왜 그짝 스케줄 물었는지 알아요. 그짝 피할랐고 딴 여자랑 있는 거 안 들킬랐고 그래가 물어본 거예요. 내 말 못 믿겠어요. 못 믿겠으면 가치가 확인할까요? 황당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근래 들어 남자친구가 자꾸 어디냐고 문자를 자꾸 보내왔거든요. 처음에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보자고 하면
저도 모르는 친구들 이름 대며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외에는 저랑 만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의심만 하느니 미친 척하고 이 남자 말대로 확인하자 싶어서 같이 건물 내 화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안에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보고 싶지. 지금? 지금은 누구 만나고 있는데? 아니, 승철이라고 대학 동기. 그럼 내가 1시간 뒤에 너희 집 근처로 갈게. 너 주려고 선물도 샀거든. 전자수첩. 무리하긴 별것도 아닌데 뭐. 맙소사. 이놈이 글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뭐예요. 게다가 내가 사준 전자수첩을 딴 여자한테 선물로 주겠다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당장 들어가 한바탕 하려는데 그 순간 같이 온 남자가 선수쳐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욕설과 사람 패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사람이가 그러고 살고 싶나? 와, 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여자한테 물부터가 피 빨아 처먹고 천일 선물 받은 것도 딴 년한테 준다고. 닌마 도저히 안 되겠다.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마치 눈앞에서 남자친구가 얻어 터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참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잠시 뒤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제게 그러더라고요. 봤죠? 이래도 내가 틀렸다 할 거예요. 전마 저거 완전 파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상관이에요. 내가 우습게 보여요? 왜 나서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들어요? 당신이 나한테 뭔데? 몰라요. 내 그쪽한테 뭐 좀 대볼라고 일하는 거 모르겠어요. 남잔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 눈도 안 줘요. 그 짝이랑 나랑 지금까지 3번 마주쳤어요. 내가 이 호프집에 뭐 하려고 혼자 오는데 그 짝 만나려고 오는데 매주 토요일 그 짝이 여기 오니까 내도 여기 온다고 딱 잘라 말할게요. 내랑 딱 5번만 만나요. 그래도 안 땡기면 그때 내가 그만둘게. 그 짝 포기하고 깔끔하게 돌아설게. 어때요? 나 한번 안 만나볼랍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나이 3년 연애를 박살내곤 돌직구로 고백한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그날 일을 계기로 남편과는 약속대로 5번의 만남을 가졌고 이후로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거칠고 무대뽀지만 남편은 제게 늘 솔직했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런 남편이 예비 제부를 의심한다니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 남편이 그쪽으로 촉이 발달했거든요. 거기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뻗치기를 하며 끝까지 매달려 증거를 잡아내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일도 접고 예비 제부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오곤 했죠. 일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던 사람이 이럴 땐 안 깨워도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뒤 예비 시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여동생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변변한 증거를 못 찾았는지 예비 제부 뒤를 따라다니며 뻗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만해. 아닌 거야.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파도 안 나오지. 제발 부탁이니까 상견례만큼은 조용히 지나가자. 그리고 일은 안 해? 돈 안 벌어? 그동안 꾹 참아온 저는 아침 일찍 나서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의심도 병이란 말이 딱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동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엄한 짓을 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잠잠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정식 집에 막 들어섰는데 이미 예비 사돈댁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곤 다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잠시 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사람 더 올 거라면서 1인분을 더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소리 죽여 남편한테 물었죠. 누가 오는데? 그러자 남편이 보면 안다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결혼 진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마주 앉은 예비 제부를 노려보며 마치 링 위에 올라 시합 시작을 기다리는 복서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잠시 뒤 제 남편이 뭔가 사고를 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때가 왔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실례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 결혼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아닙니까? 형부로서 내는 내 처제를 전마한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전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야, 네 입으로 부르라. 존말할 때 한 점의 의욕도 없구로 똑똑히 다 부르라. 안 그러면 내 못 참는다. 남편의 느닷없는 경고에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여동생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희 아빠는 주먹을 불끈거리며 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예비 제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되묻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목줄 풀린 도사견처럼 달려들어 예비 제부의 멱살을 쥐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버럭하셨죠. 시방 뭐하는 짓이여? 저 썩을 놈이 또 지랄이여. 이 미친놈아, 그 손 안 놓냐? 아버님, 나 좀 믿어봐요. 이놈 여자 있어요. 살림 차려놓고 그 집사 여자랑 처 살고 있다고요. 임마, 말해라. 존말할 때 말해라. 니 귀신은 속여도 내는 못 속인다. 쌍문동 땡땡 아파트 119동 1203호. 여자 이름은 정유경이. 맞제? 니 그 여자랑 2년 동거했고 그전엔 직장 동료랑 반년 살았제? 놀랐는갑네. 그랄기야. 내 좀 한다. 니 어제도 그 집에서 자고 왔제? 경비 아저씨가 극하더라. 니들 신혼부부라고. 니 단다해 들으라. 니 같은 놈들 잡아먹는 저승사자다. 내 딴 건 몰라도 내 식구들, 특히 여자들 건드리는 놈은 용서 못한다. 니 오늘 저승 구경 한번 가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주먹을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 부부는 달려들어 주먹은 막았지만 제 남편은 끝까지 잡은 멱살을 놓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음식을 들고 들어오던 종업원이 홀 안에서 벌어진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음식 접시를 떨어뜨리곤 도망갔고 뒤이어 웬 젊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경씨 왔어요. 남편은 그제야 멱살을 놓으며 여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여자의 등장에 예비 제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자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말 놔두고 딴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말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여자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고 예비 제부는 눈알을 굴리며 버벅댔어요. 자기야, 그게 아니라... 미안. 그 모습에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깨끗하게 끝난 저희 아빠는 무등산 호랑이로 변신해 예비 제부한테 달려들었죠. 니미를? 니가 사람 새끼여? 니가 시방 내 새끼 눈에서 눈물을 뽑아야. 아들, 뭐하냐? 저 시기 당장 조져불어! 아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정광석화처럼 빠른 주먹을 연타로 날렸어요. 그 옆에선 저희 아빠가 찰지고 리듬감 있는 전라도 욕으로 마치 랩을 하듯 끊임없이 퍼부어댔고요. 예비 안사도는 자기 아들 죽는다며 저희 아빠와 제 남편한테 욕을 해댔고 그 모습에 광분한 저희 엄마는 껌 씹던 시절로 돌아가
안싸돈을 욕설로 넉다운 시켜버렸죠. 동생은 울고 형부는 패고 아빠는 욕 랩에 엄마는 욕 트로트.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다이나믹한 무대를 장식했고 이 모습을 구경하려는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로 입구는 꽉 막혀서 예비사돈 식구들은 도망도 못 가고 안에 갇혀 있었죠. 한바탕 난리를 끝낸 우리 식구들은 친정에 모여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었어요. 상견례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여동생은 질질 짜며 안 먹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기어이 끌고 나와 입에 짜장면을 밀어 넣었죠. 그러면 안 돼. 먹고 잊으라. 형부가 깔쌈한 놈으로 다 소개해주게. 니는 잘 묻고 잘 싸고 그놈아만 잊으라. 그러면 다 된다. 내 못 믿나? 남편은 자신감 충만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동생을 위로했어요. 아빠는 그런 사위의 짜장면 그릇에 슬그머니 탕수육을 올려주셨죠. 근데요, 아버님, 아까 지한테 뭐라 했죠? 아들이라고 했든가. 고마 잘못 들었나 싶은데. 아따, 급한디 뭔 말을 못혀.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싸게 처묵어. 면 부르면 맛없은께. 아빠는 창피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짜장면을 드셨어요. 남편은 씩 쪼개면서 아빠가 건네준 탕수육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제 남편이 실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빠가 그러시더래요. 그놈이 자존심 세고 성격이 센 놈이라 이대로 두면 영영 못 일어날지 모른다고. 사위도 아들인데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가셨다고요. 남편의 성격을 아는 아빠는 위로보다는 승부욕을 돋게 해서 털고 일어나게 하려고 제 남편을 자극했던 거예요. 덕분에 남편은 털고 일어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1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도 저희 아빠도 이제는 끈끈한 부자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최고의 투수가 선동열이냐 최동원이냐를 두고 싸우지만요. 아빠 말대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장인과 사이의 싸움은 끝나겠지만 그래도 전 오래도록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며 징글징글하게 살고 싶어요. 제겐 너무도 사랑스러운 두 남자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